자, 오늘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 전국연합 모의고사 21번부터 24번, 그 다음에 30, 35, 40, 41, 42번까지 총 8지문 9문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나머지 듣기하고 그 다음에 18, 19, 20번, 그 다음에 29 어법 문제, 그 다음에 25, 26, 27번 도표 실용문 문제, 내용 불일치 문제, 맨 마지막에 43, 44, 45번 순서장문, 스토리 기반의 순서장문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모의고사를 보든 그 정도 문제들은 틀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축적 의미 파악은 기본적으로 밑줄친 부분에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 즉 재진수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진술이 없다면요, 인과적으로 추론을 하는 수밖에 없긴 하지만, 자, 맨 마지막 문장, 10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Blaming the fossil fuel industry while engaging in these behaviors is a slap in our own face. 자, 이 문장은 어디까지가 주어인지부터 일단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자, 문장이 기본적으로 ing로 시작하면 기본 패턴은 동사 앞까지가 전부 주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동명사 주어라고 하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뭐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자, 지금처럼 동명사 주어인 경우에는 동사는 반드시 단수 동사만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blaming. blam이 무슨 뜻이지? 비난하다, 탓하다 이런 뜻이지? 자, 어디까지가 전부 주어냐면 the fossil fuel industry while engaging in these behaviors is. 그 is 앞까지가 전부 주어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 문장을 정말 간단하게 보면 비난하는 것은 이다. 우리 자신의 얼굴에 슬랩이다. 슬랩이라는 단어는 의성어야. 찰싹, 찰싹 때리기, 찰싹 때리다. 알겠어? 찰싹 때리기. 우리 자신의 얼굴에 찰싹 때리기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누워서 침 뱉기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알겠어? 자,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 여기서 이 누워서 침 뱉기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라는 거야. 알겠어? 기본적으로 누워서 침 뱉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건, 자, 쓸데없는 짓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의미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거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비난하는 게 안 좋은 거냐면, fossil fuel industry,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거야. While, 뭐뭐 하는 동안 접속사죠? 자, 이러한 행동들에 engage in, 참여하다, 관여하다 이런 뜻이고, 어떤 여러 가지 행동에 참여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얼굴에 침뱉기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자, when it comes to climate change, many blame the fossil fuel industry for pumping greenhouse gases, the agricultural sector for burning rainforest, or the fashion industry for producing excessive clothes. 자, 첫 번째 문장 꽤 길긴 한데, 문장의 구성은 꽤나 간단합니다. 먼저, 자, when it comes to 라는 표현이요. When it comes to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콤마, 자, 주어 동사, 자, 이런 식으로 쓰이면, 자, 이때 요 명사를 A라고 우리가 치환하고, 주어 동사를 B라고 치환을 해봤을 때, 자, 이건 A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A에 관해서 말하자면, B 하다, A에 관해서 말하자면, B 하다. 여기서 A가 뭔데요? A에 관해서 말하자면, A에 관해서 말하겠대요. A가 이 글의 뭐다? 대상이다, 대상. 알겠어? 그리고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 B는요, 요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지금은 의견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알겠어? 보통은, 자,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담고 있는 걸 우리는 주제문이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 나오면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 나오면 너희들은 아주 집중해서 잘 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 문장만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 알겠어? 자, many가 주어고요. 자, blame, 비난하다. 자, blame A for B. 부문입니다. blame A for B. 이게 무슨 뜻이지? B 때문에 A를 비난하다. 이런 뜻이야. 다시, 기후 변화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데, 비난의 대상이 뭐냐면, 화석연료 산업이야. 근데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펌핑 그린하우스 가스스, 온실가스를 펌핑하는 것 때문에, 배출하는 것 때문에. 알겠어? 화석연료 산업, 뭐 대표적인 게 뭐 석유, 탄, 천연가스 산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제? 아우,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졌어. 자, 화석연료 산업, 아우, 저놈들 때문에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 라고 비난을 하고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The agricultural sector for burning rainforest. 자, 비난의 대상이 또 나왔네. 자, 두 번째 비난의 대상은 뭐냐면 농업 분야. agricultural sector. 자, for. 이유. 두 번째 이유. 뭐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거야? 열대우림을 burn. 태우고 있는 것 때문에. 열대우림을 왜 태우는데요? 열대우림을 태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농사 지으려고. 알겠어? 그 열대우림이 사라지니까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농업 분야를 비난하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or 등의 접속사 아니면 the fashion industry 패션 산업을 비난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비난의 대상. 자, 이유가 뭐냐면 for producing excessive clothes. excessive가 무슨 뜻이지? 과도한, 지나친이란 뜻이지? 자, 세 번째 이유.
과도한 의류를 생산한 것 때문에. 과도한 의류라는 게 뭐야? 옷 잔뜩 만들어 놓고 팔지도 못할 만큼 다 만들어 놓고서는, 안 팔리는 건 다 그냥 뭐 폐기 처분하고 막 이런 이제 패션 산업의 행태에 대해서 이 기후 변화에 관련해 가지고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잘 봐봐. But wait, what drives these industrial activities? 자, 역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질문이 나왔어. 자, 이런 걸 주목해서 잘 봐야 돼. 자, 일단 질문이 나왔다라는 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질문을 한 의도가 뭘까? 대답하려고. 알겠어요? 이런 걸 국어에서는 문답법이라고 해. 다문자답.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 자, 사실은 이 대답 자체가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이게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질문을 한다라는 건, 자, 중심 내용에 대해서 말해 보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독해하면서 퀘스천, 물음표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장의 동사가 뭐야? drive 쓰잖아. 그지? drive가 운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끌다라는 뜻도 있어. A drive B, A lead B. 같은 뜻이야. A가 B를 이끌다라는 뜻이거든? 알겠어? 그러면 A가 B를 이끈다라는 의미일 때 A와 B의 관계는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야? 우리의 소비 행동에 대한 원인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야. 알겠어? 우리의 소비 행동이 아니라 이러한 산업 활동은 뭘 얘기하는 거지? 화석연료 산업, 농업 분야, 패션 산업 이런 활동들을 이끄는 원인이 뭐인 거야, 도대체. 이게 말하고 싶은 거지. 알겠어? 세 번째 문장, our consumption. what이 뭐야? our consumption. 우리의 소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의 소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야기한 궁극적 원인은 뭐인 거야? 우리의 소비 활동 때문인 거야. 알겠어? 우리의 소비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결국 나타난 건데, 이걸 산업 활동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책임 회피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해봐. 지금, 자,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 비난하는 건 우리 얼굴을 찰싹 때리기이다. 스스로의 얼굴 때리기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스스로의 얼굴 때리기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로 봐야 돼?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야. 우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보자. 네 번째 문장. Climate change is a summed product of each person's behavior. 자, 기후변화라는 건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필자가 각 개인의 행동의 더해진
처진 산물, 결과물이라고 했어. 자, 네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로 봐야 돼? 결국 기후변화는 우리의 행동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그 얘기 하는 거지? 맞습니까? 자, 다섯 번째 문장. For example, 예시. The fossil fuel industry is a popular scapegoat in the climate crisis. 자, scapegoat는 각주에 나와 있어. 뭐라고? 희생양이라고. 그제? 얘들아, 희생양이 뭐야? 희생양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존재를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하잖아. 그제? 사실 희생인류는 기후 위기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일반적인 뭐야? 희생양이야. 즉, 억울한 누명을 쓴 존재라고. 얘네들 비난할 거 없어. 자, 여섯 번째 문장. But why do they drill and burn fossil fuels?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뭘까?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뭘까? The fossil fuel industry지. 이거 왜 단순데 이거 they로 받아요? 남성, 여성 구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복수 취급한 거라고 보면 돼. 알겠어? 자, 드릴이 무슨 뜻이니, 얘들아? 드릴, 드릴, 드릴. 드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송곳이란 뜻이야. 송곳, 송곳. 그래서 우리가 전자 드릴로 막 드르르륵 해서 벽에 구멍도 뚫고 그렇게 하잖아. 그제? 그래서 이 드릴이라는 게 원래 송곳이란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송곳으로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또 이게 훈련이란 뜻도 있어, 드릴이. 자, burn, 태우다. 하지만 화석연료 산업은 그럼 화석연료를 왜 시추하고 구멍을 뚫고 태우고 앉아 있느냐? 왜? 자, 7번 문장. We provide them strong financial incentives. 자, 7번 문장. 자, we provide them strong financial incentives. 자, 몇 형식 문장이죠? 대미 간접 목적어고 strong financial incentives가 직접 목적어인 4형식 구조다.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건 화석연료 산업이고요. 자, provide는 제공하다는 뜻이야. 제공하다. 자, 우리가 화석연료 산업에게 강력한 금전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돈 주니까 걔네들이 구멍 뚫고 막 태우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some people regularly travel on the planes and cars that burn fossil fuels. 어떤 사람들은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늘 travel, 여행을 한대.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어떤 비행기, 어떤 자동차, 화석연료를 burn, 태우는. 여덟 번째 문장. Some people waste electricity generated by burning fuel in power plants. power plant는 발전소라는 뜻이야. 어떤 사람들은 waste, 자, 낭비하고 있대. 뭘? 전기를. 어떤 전기인데, generated, 생산되는 발전소에서 연료를 연소함으로써 생산되는 전기를 마구마구 낭비하고 있대요. 아홉 번째 문장. Some people use and throw away plastic products derived from crude oil every day. 자,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고 throw away, 버리고 앉아있대. 자, throw away는 자, 멀리 내동댕이 치다, 버리다라는 뜻이야. 뭘 사용하고 버리고 있는 거야? 플라스틱 제품을. 자, derived from 하면 어디에서 유래된, 어디에서 비롯된 이란 뜻이고요. crude oil은 원유, 가공하지 않은 석유를 우리가 원유, 영어로 crude oil이라고 합니다. 자, 가공하지 않은 원유를 매일매일, 자, 가공하지 않은 원유에서 비롯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버려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생수병이죠, 생수병. 일회용 생수병. 그지? 플라스틱으로. 물 마시고 그냥 다 버리잖아, 그냥. 그지? 자, 10번 문장. 자,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활동들 얘기하는 거야?
비행기 타고 여행하고 전기 낭비하고 플라스틱 막 쓰고 버려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건 뭐다? 결국 책임 회피이다. 우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엉뚱한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선택지에서 뭘 찾으면 돼요? 책임 회피라는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선택지 보자. 자, 1번. Giving the future generation room for change. 자, the future generation이 간접 목적어고 room for change가 직접 목적어인 사형식 구조인데 미래 세대들에게 변화에 대한 room,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 이야기 나왔어요? 자, 그 다음 2번 warning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About the lack of natural resources. Natural resource는 이제 천연 자원이고요. 천연 자원 부족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경고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알겠어? 자, 그 다음 3번. Refusing to admit the benefits of fossil fuel production. 자, 3번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었을 거야, 아마. 네. 인정하는 걸 거절한다. 여기까지만 보고 아마 답을 3번이라고 체크한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인정의 대상이 달라. 화석연료 생산의 이익을, 이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아니야.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지. 아니, 화석연료에서 생산된 것의 이익은 우리가 쑥쑥 다 빨아먹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어드미트의 대상이 틀렸어요. 4번, failing to recognize our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답 4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책임이 필요하고 있는 거야. 어. 자, 22번 볼게. 자, 22번은 요지 문제고, 23번은 주제 문제고, 24번은 제목 문제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선택지가 우리말 문장으로 되어 있어. 주제는 영어 명사로 되어 있고, 24번 제목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보통 영어 문장으로 많이 되어 있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중심 내용을 묻는 거야. 중심 내용을 우리말 문장으로 써놨느냐, 아니면 중심 내용을 영어 명사로 썼느냐, 아니면 중심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썼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뿐이라고. 중심 내용을 영어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 중심 내용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대상과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중심 내용이라고 해요. 보통 요지, 주제, 제목 문제에서 첫 문장은 보통 대상을 제시하기 때문에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해. 알겠어? 첫 번째 문장에서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잘 봐야 된다고. 22번, 23번, 24번 특히 중심 내용 직접 파악 유형에서. 알겠어? 22번은 그나마 23번, 24번보다는 그나마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야. 왜냐하면 선택지가 우리가 친숙한 우리말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우리말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대충 보면 또 오답에 빠진단 말이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2번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자. 자, information is worthless if you never actually use it. 이 글의 대상이 뭘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 그렇지, 정보에 관한 이야기. 정보는 worthless, 가치가 없대. 가치가 없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if
만약 너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자, 맨 마지막에 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렇지, 정보지. 자, 이거의 대상은 정보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에 필자의 의견도 나왔거든? 무슨 얘기인지 잘 봐. 자, 항상 우리가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야 돼. 영어로 해서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논리 싸움이야, 논리 싸움. 알겠어? 자, S1, V1을 A라고 해봅시다. if, 만약 뭐뭐 하면, S2, V2를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돼? A 하다, 문장 끊고, 만약 B 하면, 이렇게 봐야 되지? 그지? 그러면 A 하다 만약 B 하면 이라고 했을 때 A와 B는 무슨 관계로 봐야 돼? 만약 B 하면 A 하다. 만약 지금 떠나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지금 떠나란 이야기야. 원인 결과 관계라고. 근거가 긍정적이라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냐면 B 하라는 이야기야. 결과가 걔 그지 같아. 부정적이야. 그러면 B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잘 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대상은 뭐야? 정보야. 근데 지금 인과관계를 잘 봐. 자, 정보가 가치가 없대. 마이너스야. 결과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원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정보를 안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뒤집어서 보면 정보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자, 정보를 사용해야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방향 잡았어?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까? 둘 중 하나야. 첫 번째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야 설득력이 있잖아. 알겠어?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한 걸 스스로 반박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통념 비판이라고 해. 알겠어? 그럼 두 번째 문장의 방향을 잘 봐야 돼. 보자. Far too often, companies collect valuable customer information that ends up buried and never used. end up 하면 결국 end, 끝나다 이런 뜻이거든. 자, far too often, 너무나 자주 컴퍼니가 컬렉트한데 귀중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결국에는 buried 되고 never used 된 채 끝이 나는 정보를 수집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 회사들이 귀중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데 그거 그냥 묻어놓고 안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자, 세 번째 문장. They must ensure their data is accessible for use at the appropriate times. insure가 무슨 뜻인지 알아? 보장하다라는 뜻이야. accessible은 접근 가능한이란 형용사고.
appropriate는 적절한이란 형용사야. 자, 여기서 they는 누구일까? companies. 기업들이겠지? 여기 must는 의무의 뜻이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명령하는 거지. 누가? 필자가. 누구에게? 기업에게. 자, 주제문이라고요. 기업들은 반드시 보장해야 돼. 자신들의 데이터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야 한단 말이야. For use,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 적절한 순간에.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For a hotel, one appropriate time for data usage is check-in at the front desk. 호텔에 있어서 적절한 순간, 어떤 순간, 데이터 유시지, 사용에 대한 적절한 순간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할 때이고요. 이런 걸 우리는 구체적 진술, 예시라고 하죠, 예시. 그지? 자, 다섯 번째 문장. I often check in at a hotel I visited frequently. 여기까지만 일단 보자. 나는 종종 체크인을 하거든, 호텔에서. 어떤 호텔이야? 내가 빈번하게 방문해 오고 있는, 어? 내가 빈번하게 방문해 오고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 only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to give no indication that they recognize me as a customer. 자, 요거는 먼저 요거부터 설명해 줄게. 자, 주어 동사 다음에 only to 부정사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지금처럼, 자, for라는 전치사 나오고 명사나 대명사,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for 명사나 대명사는 뭐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지. 알겠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경우만 설명해 줄게. 주로 이게 나타나니까. 자, 앞에 주어 동사를 A라고 하고, 이 투부정사를 B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앞에 주어 동사, 즉 A는 긍정적 내용이 나와. 긍정적. 온 투부정사의 투부정사는 주로 부정적 내용이 나와. 부정적 내용.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A 하다, 그러나, 결국, B 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she try her best only to fail.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알겠니?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보자. 나는 종종 내가 자주 방문해 오고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해요. 자, only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자, 여기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to give no indication. indication이라는 게 표시나 흔적, 기미 뭐 그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자, 그러나 front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표시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어떤 표시냐면 that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They recognize me as a customer. 여기서 they는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을 말하는 거고 recognize는 알아보다라는 뜻이야. 이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 나를 고객으로 알아본다라는 표시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 여기 단골이라고. 근데 단골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냥 친근한 말 한마디, 아, 또 오셨어요. 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꾸 대하니까 서운한 거지. 아이씨, 다른 데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6번 문장 봐봐. The hotel must have stored a record of my visits, but they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desk clerks. Must have stored, must have pp. 자,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여기 have pp는 무조건 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돼. 과거. 과거만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돼. 조동사 뒤에 있는 have pp는. 알겠어? 여기서 조동사는 보통은 추측의 의미야. 지금처럼. 두 번째, 자, 후회나 또는 필요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어. 머테 PP는 100%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야. 즉, 뭐뭐이 없음에 틀림없다. 알겠어? 후표는 나의 방문에 대한 레코드, 기록을 must have stored, 저장했었음에 틀림없다. 내가 한두 번 간 게 아니라고. But they, 여기서 they는 호텔이지, 호텔. 어? 아, 왜 이거 복수로 했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복수형으로 한 거라니까. 자, don't make. 잘 봐. 자, 얘가 동사고. 자, that information. 여기서 that은 지시 형용사야. 그 정보. 얘가 목적어고, accessible to the front desk clerks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쓰인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오형식 구조라고 해. 그 정보가 접근 가능한 거야. 알겠어? 그럼 다시 봐봐. 호텔은 나의 방문에 대한 기록을 저장했었음에 틀림없겠지만, 호텔은 그 정보, 나의 방문 기록을 프론데스크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알겠어? 딱 분리 처리한 거야. 못 들어가게. 자, 7번 문장. They. 누굴까? 호텔이지. Are missing a prime opportunity. prime 하면 최적의 이런 뜻이야. 호텔은 놓치고 있는 중이야. 최적의 기회를. 무슨 기회? To utilize data. 자료를 utilize. 활용하다. 자료를 활용할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 자, 근데 자료를 활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보다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경험인데? Focused on customer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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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충성심이란 뜻이지. 로열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저작권 수수료고요.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했다라고 할 때 그 로열티는 얘고요. 로열티. 이건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호텔은요. 고객의 충성심에 집중된 보다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활용할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마지막 문장. Whether they have 10 customers, 10,000 or even 10 million. 자, 그 호텔이 10명의 고객을 갖고 있든, 10,000, 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든, 아니면 심지어 10 million, 1000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the goal is the same. 목적은 똑같거든.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that encourages loyalty.
충성심을 encourage하는 즐거운, delightful,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라. 이게 호텔의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다 날려버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정보가 가치가 없대, 결과. 만약 당신이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사용해야 한다. 알겠어? 자, 너무나 자주 기업들은 귀중한 고객 정보를 놓치고 있어. 그 귀중한 고객 정보가 파묻히고 절대 사용이 안 돼. 기업들은 보장해야 돼. 그들의 데이터가 접근 가능하도록 사용해. 적절한 순간에. 호텔에 있어서 예시. 쭉쭉쭉. 자, 그다음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라. 충성심을 장려하는. 자, 글의 흐름이 뒤집혀지거나 이런 게 없었지? 그지?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뭘로 봐야 돼? 중심 내용에 대한 그렇지 근거로 봐야 되지. 알겠어? 자, 답 살펴보자. 자, 1번 기업 정보 아니죠. 기업 정보가 아니라 고객 정보지. 고객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알겠어? 2번 목표 고객층에 대한 분석은 기업의 이익 창출로 이어진다. 분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것도 목표 고객층에 대한 분석도 아닌 거야, 지금. 기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 얘기지. 3번,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정보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답 3번이지? 보이니? 그 다음 4번, 일관성 있는 호텔 서비스 제공. 뭐 어떤 때는 이걸 줬다가 이걸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사생활 침해 이런 건 얘기한 적도 없어요. 됐습니까? 정답률 보세요, 정답률. 78%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70점 이상 맞는 친구들은 보통은 그냥 무난하게 푼 문제라는 거야. 70점 이상 받는 친구들.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학생들은 그냥 어느 정도 쉽게 푼 문제라는 거야. 쉬운 문제란 이야기. 아까 21번은요. 정답률 60%, 이거는 한 이제 75점 이상? 80점 이상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좀 풀만한 문제였던 거고. 3등급 이하는 뭐 다 어렵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장 이런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선구안을 길러야 돼. 선구안. 선구안이 뭔 줄 알아? 이게 어려운 문제다, 이게 쉬운 문제다, 이거 구분하는 안목부터 일단 길러야 돼요. 알겠어요? 이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아니면 그냥 유인구인지 볼인지 커브볼인지 이거 파악도 못하면 스윙 연습 천발로 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 다 삼진이야, 삼진. 알겠어? 당장 뭐부터 해야 돼? 이게 어려운 문제구나, 이게 쉬운 문제구나, 이거 구분하는 안목부터 길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봐야지. 좀 이거는 쉬운 것 같은데? 맞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 틀렸네.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만, 진지하게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만 성관이 길러진다고. 알겠어? 대충 치면 아무 의미 없어. 23번 갑니다. 자, 23번 주제 문제요. 첫 번째 문장을 잘 봐야 된다고 했어. 잘 봐. 자, 첫 번째 문장. We used to think that the brain never changed, but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Richard Davidson, we now know that this is not true. Specific brain circuits grow stronger through regular practice.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대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지? 또 브레인이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 다음. We used to think that. 자, 요게 뭘까? 자, used to 동사 원형이란 조동사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습관이랑
두 번째, 과거의 상태. used to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 would로 바꿔 쓸 수 있지만, 과거의 상태일 때는 would로 바꿔 쓰지는 못합니다. 자,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상태, 뭐뭐이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뭔 줄 알아?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we used to think that 우리는 that 이하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 과거에 이랬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미트라고 해. 미트. 미트가 뭐냐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야. 근거 없는 이야기. 신어란 뜻도 있지만 기본 의미는 통념이에요. 통념. 잘못된 생각. 자, 우리는 예전에 이 머리가 절대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렇죠. 하지만 신경과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두뇌는 반드시 뭐 한다 이제? 변화한다. 태어날 때 전응아로 태어나도 노력만 하면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고 머리가 태어날 때 아무리 좋게 막 IQ 막 409 막 이렇게 태어나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경계세 비등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겠지. 자, 특정한 두뇌 circuit, 회로는 grow stronger, 더 강해지는데 뭘 통해서? regular practice,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두뇌가 변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규칙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네. 두뇌를 규칙적으로 연습해야 뭐가 가능하다? 변화, 또는 강화가 가능하다. 그 얘기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두 번째 문장부터는 둘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근거 아니면 이것에 대한 반박이야. 근데 이거 반박일 리가 없어. 왜냐하면 앞에 통일부 제시하고 이걸 반박했거든. 그러면 이 반박한 것도 반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다시 형이 주장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 문장이 이그리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야. 답 바로 볼까? 이건 좀 더 보긴 봐야 되겠구나. 근데 봐봐. 답이 아닌 건 보일 거야. 자, 거꾸로 보자. 5번. Difficulty of discovering how neurons in the brain work.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에 어려움.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무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 같진 않은데? 그지? 그 다음 4번. Effect of taking a break. 휴식을 취하는 것의 효과. On enhancing memory capacity. 그러면 휴식을 취해라.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일까? 3번. Importance of practice in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악기?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연습의 중요성?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악기? 이거 머리 얘기인데 두뇌 얘기인데. 악기 같지는 않잖아 지금. 그지? 2번. Role of brain circuits in improving body movements. 자, 몸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두뇌 회로의 역할. 1번. Possibility of forming brain habits for well-being. well-being이라는 건 잘 있는 거야. 이런 걸 행복이라고 하거든. 행복을 위한 두뇌 습관을 형성하는 것의 가능성. 일단 2번이라든지 아니면 3번, 4번, 5번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잖아. 그지? 1번이
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일단 2번, 3번, 4번은 완전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 연습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 알겠어? 그럼 좀 더 보자. 두 번째 문장. He explains, well-being is fundamentally no different than learning to play the cello. If one practices the skills of well-being, one will get better at it. 웰빙 나왔네 벌써. 자, 그가 설명하기를 행복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no different, 다르지 않대. 똑같대. 만약 누군가가 행복의 기술을 연습한다면 그 누군가는 그거, 행복을 더 잘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행복도 연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봐봐. What this means is that.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기하다. 이런 걸 우리는 상술이라고 하거든. 세부적 진술이에요. 그럼 상술은 왜 하겠어? 중요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알겠어? 이런 표현을 놓치지 말라고.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to become a more grateful, relaxed, or confident by repeating experiences that evoke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evoke라는 거, 자,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격주에 나왔어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당신은 실제로 train, 훈련시킬 수 있대, 당신의 머리를. 그래서 더 grateful하고 relaxed하고 confident 할 수 있대. 알겠어? by, 뭐뭐 함으로써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경험? 자,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 gratitude는 감사함이고 relaxation은 긴장 완화고 confidence는 자신감이야. grateful은 고마워하는 gratitude의 형용사고 relaxed는 relaxation의 형용사야. 느긋한. 그 다음에 confidence는 confidence의 형용사예요. 자신감이 있는.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Your brain is shaped by the thoughts you repeat. 당신의 머리는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 형성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이 당신의 머리를 만든 것이다. 알겠어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너의 머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The more neurons fire as they are activated by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the faster they develop into neural pathways which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 밑에 해석부터 잠깐 먼저 볼까? 뉴런 신경세포인 거 알죠? 자, 뉴런은 그것이 반복된 생각과 활동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이 점화할수록 그것은 신경 경로가 더 빠르게 발달하게 되고 이는 뇌의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우리말로 봐도 어렵지? 그지? 우리말로 봐도 어려워. 설명해 줄게. 먼저 너희들은 요 표현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문법에서 비교 구문을 배우면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정관사 너는 최상급 비교에서만 쓰이는 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덜을 쓰는 경우가 있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다시 콤마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걸 보통 우리는 줄여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라고 해. 그러면 자, 요 앞에 내용을 A라고 하고 자, 요 뒤에 내용을 B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A 하면 할수록 더 비하다 이런 뜻이야. A 하면 할수록 더 비하다.
A 하면 할수록 더 비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적은 더 좋아진다. 무슨 관계일 것 같아? 원인, 결과, 인과관계.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거, 결과가 긍정적이야 그러면 원인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고, 결과가 부정적이야 그러면 원인의 위험성이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알겠어? 잘 봐야 돼. 그러면 다시 자 일단 결과부터 보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어? 뉴런스, 신경세포겠지? 신경세포가 발전해가지고 뉴럴 패스웨이로 발전을 한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신경세포가 발전한다는 게 플러스 아니야?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 앞에 원인이. 자, 그러면 앞에 원인이 뭐냐면 신경세포가 fire, 여기서 동사로 쓰였고, 자, 불이 붙다, 전화하다, 발화하다 이런 뜻이거든. 신경세포가 더 발화하게 될수록. 근데 뭐 할 때 신경세포가 활성화될 때 무엇에 의해? 반복적인 생각이나 활동에 의해서. 뭐야? 그럼 결국에는 반복적인 생각이나 활동에 의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신경세포가 더 많이, 자, 불이 붙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뭐,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지. 알겠어? 활동하면 뭐 좋아진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 or, 아니면, in the words of Donald Heck,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문장 이렇게 잘라야 된다. 자, 신경세포인데 어떤 신경세포냐면 함께 불이 붙는, 점화하는 신경세포는 함께 wire, 연결된다. 자, 7번 문장.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emise. premise 각주에 나왔어요. 전제라고. 자,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자, 힘이 되는 전제인데, bottom line, 이건 핵심이란 뜻이에요, 핵심. 핵심이 뭐냐면 we can intentionally create the habits for the brain to be happier.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이야. 어떤 습관? 두뇌가 더 행복해지도록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알겠어? 나는 괜찮은 녀석이야.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 얘기라고. 그럼 다시 봐봐. 답 1번인 거 보이니? 행복을 위한 두뇌 습관을 형성하는 것의 가능성. 뭘 통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알겠어? 자, 그 다음 24번 볼게요. 24번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미리 말하자면. 이게 딱 일목요연하게 이게 딱 주제문이야. 이게 안 보이거든.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자, 한번 볼게. 자, 이런 지문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In modern times, society became more dynamic. dynamic이 무슨 뜻이야? 역동적인 이런 뜻이지, 그지? 자, 오늘날 사회는 더 역동적이 되었습니다. 막 힘차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지, 그지? 자, 두 번째 문장. Social mobility increased and people began to exercise a higher degree of choice regarding, for instance, their profession, their marriage, or their religion. mobility가 무슨 뜻이야? 이동성이야, 이동성. 모바일이 형용사, 이동하는, 움직이는. 사회적 이동성은 증가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태어난 데가 시골 깡촌이야.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도시로 갈 수 있잖아. 이사 갈 수 있잖아. 그지? And people began to exercise. 여기서 exercise는 연습하다가 아니고 행사하다라는 뜻이야, 행사하다. 아, exercise가 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있어. 알았어요. 사람들은 행사하기 시작했어. 뭘 행사하는 거야? A higher degree of choice. 보다 높은 정도의 초이스를. 자, regarding은 무엇에 관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about의 뜻이에요. 무슨 선택? 예를 들어, profession, 직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marriage, 종교라든지. 이런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알겠어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야? 오늘날 사회가 더 역동적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재진술인 거지. 알겠어? 자, 현대 사회가 역동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첫 번째,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거지. 둘 중 하나지.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그지? 그래서 참 옛날보다 좋아졌어. 아니면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어. 자, 세 번째 문장. This posed a challenge to traditional roles in society. pose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제기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1번 문장, 2번 문장이지. 현대 사회가 역동적이 된 것, 즉 이동이 증가하고 선택의 범위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역할의 챌린지, 이의를 제기했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자, 전통적인 역할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야, 야,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그냥 막노동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집안이야. 근데 네가 뭘 공부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날뛰고 앉아 있어. 때려쳐 임마. 옛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이 집에 가 공부한다고 야 살림이나 배워.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지금 통하냐고. 뭘 말투 없는 얘기하고 앉아 있어. 라고 반박당하겠지. 알겠어? 자, 뭐 하고 있습니까? 문제 제기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문장 보세요. It was less evident that one needed to commit to the roles one was born into when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요거 왜 밑에 선생님이 해석 이렇게 달아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해석을 잘 못해서 확인하고 글을 보라고 밑에 다 달아준 거라고. 너무 엉터리로 해가지고. 자, 네 번째 문제.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evident는 분명한이란 뜻이야. less evident는 덜 분명한, 분명하지 않은 이란 뜻이지. that 이하가 덜 분명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불분명했어요. 뭐가 불분명했어? that 이하가. one,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to commit to, commit to는 전념하다라는 뜻이거든. The roles, 역할인데 어떤 역할? One was born into. 본인이 태어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불분명해진 거야. 알겠어? 본인이
태어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덜 분명해진 거예요. 언제 alternatives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5번 문장.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became not only possible but desired. 자, 요거 어디까지 주어예요? 동사 앞에 became까지가 전부 주어라고 그랬지? 자, increasing control.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거야. 무엇에 대한 통제력이야? 자신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자,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 not only A but B. 무슨 뜻?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해졌다. 알겠어? 옛날에는 성공 못하는 것들이, 어? 환경 탓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환경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공 못했어? 본인이 노력 안 한 것밖에 없어. 자, 6번 문장.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 그러자 identity,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대.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지 알겠어? 현대사회가 역동적이 되었어. 그래서 전통적 역할에 문제가 생겼고, 이게 결국에 뭐예요? 정체성의 또 문제로 이어진 거지.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 거예요. 전통적 역할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7번 문장.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birth,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야. 태어날 때. 뭔데 그러면? 발견돼야 되는 무언가가 되어버렸어. 자, 그다음 8번 문장 봅시다. Traditional role identities prescribed by society began to appear as masks imposed on people whose real self was to be found somewhere underneath. 자, 여기서 traditional role identities prescribed by society began to appear as masks imposed on people. 여기까지 좀 봐봐. 여기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뭐야? prescribed가 동사야, began이 동사야, imposed가 동사야. began이 동사지. began이 동사야. begin, began, begun. 그러면 앞에 있는 prescribed는 동사가 아니라 뭐다? 과거 분사야. 뒤에 나온 imposed on people도 뭐야? 과거 분사야. 알겠어? 상할 role identities가 주어고, began이 동사고, 알겠어? appear as masks가 목적어인 거야. 선생님, prescribe가 무슨 뜻이에요? 규정하다 이런 뜻이. 규정하다. impose는 부과하다.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전통적 역할의 정체성이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가면인데? 사람들에게 부여된, 알겠어? 전통적인 역할의 정체성이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면은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떤 사람들에게 부여된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냐면, 소유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사람들의 진짜 자아는 저 및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알겠어?
사람들 다 가면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22번, 23번보다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사회적 이동이 증가하고 높은 정도의 선택권이, 자, 가능해지면서 전통적 역할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알겠어? 자, 1번 보자. What makes our modern society so competitive? competitive 무슨 뜻? 경쟁적인. 우리 현대사회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게 뭐니? 경쟁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지금. 그지? 잠깐만. 어? 잠깐만. 자, 그 다음 2번. How modern society drives us to discover our identities. 아까 drive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이끌다. 주어가 원인. 뒤에 목적어가 결과라고 그랬지? 자, 현대 사회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가? 자, 현대 사회의 우리의 정체성. 자, 답 2번이죠. 3번. 사회적 가면. A means to build trustworthy relationships. means는 수단, 방법이란 뜻이에요. 믿을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 사회적 가면이다. 믿을 만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이야기 아니죠? 그 다음 4번. 자, 더 플러스 비교급,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 사회적 역할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선택권이 더 줄어듭니까? 아니죠. 인과관계가 전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5번. Increasing social mobility leads us to a more equal society. 사회적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평등한 사회로 이끌고 있다. 경쟁, 평등, 이거 전혀 관계없는 논리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대사회의 융통성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위기가 생겼다. 그 얘기라고요. 자, 집에 가서 수요일까지 풀어가지고 돼. 여기는 그냥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어, 자, 30번은 밑줄 어인데요. 집중하세요. 밑줄 어인은 기본적으로 모순된 말을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 모순이 뭐예요? 앞뒤가 있는 말을 모순이라고 써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쓰는 거야. 예. 근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For species approaching extinction, Jews can act as a last chance for survival. extinction이 무슨 뜻이야? 멸종. 멸종에 접근하는 종에게 있어서 species라는 게 생물학적 종이죠. 자, 이게 동물원이 survival, 생존을 위한 a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로서 act, 기능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 Recovery programs are established to coordinate the efforts of conservationists and wildlife authorities. Recovery, 회복, recovery programs, 회복 프로그램이 are established, 확립되고 있다. 자, 회복 프로그램이 확립되는 목적이 뭐냐면 coordinate 하기 위해서. coordinate는
조정하다, 맞추다, 통합하다 이런 뜻이야. 노력. 무슨 노력? 현장 환경 보호론자들과 야생동물 관계당국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확립되고 있다. 회복이 모순된 거 있어요? 있겠지? 자, 세 번째 문장.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diminish, it is not unusual for zoos to start captive breeding programs. 문장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diminish는 감소하다, 줄어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종의 population,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그 종은 무슨 종 얘기하는 거야? 멸종에 이르고 있는 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자, it 가주어 to start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거든. for juice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not unusual은 이중부정이에요. 유저 보통의 unusual 보통이 아닌 특이한 not unusual 보통이 아닌 게 아닌 거야. 매우 흔한 거야. 알겠어? 매우 흔하대요. 뭐가? 동물원이 시작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럼 뭘 시작하냐면 캡티브 브리딩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하는 게 흔한 일이래요. 캡티브는 포획의 이런 뜻이고요. 브리딩은 사육이란 뜻이에요. 사육, 가둬놓고 기르는 걸 사육이라고 하죠. 멸종이 이루고 있는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럼 흔히 동물원이 뭘 시작하냐면 포획 사육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잡아놓고 가둬놔서 길러주는 프로그램인 거야. 알겠어? 무슨 없죠? 김민희 씨? 자, 네 번째 문장. Captive breeding acts to protect against extinction. 자, protect against 하면 무엇에 맞서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이 포획 사육은 멸종에 맞서 보호하는 기능을 한대요. 좋은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다섯 번째 문장. In some cases, 문장 잘라야 되고요. Captive bred individuals may be released back into the wild, supplementing wild populations. 자, 어떤 경우에 포획되어 사육된 개체들이 다시 야생으로 릴리스 될 수도 있습니다. 릴리스가 무슨 뜻이에요? 풀어주다, 공개하다, 드러내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지? 방출하다, 방생하다. 자, 포획 사육된 개체들이 다시 야생으로 방생이 될 수도 있어. 자, 분사구문, supplementing 보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생의 개체 수를 보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is is most successful. 자,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데, in situations. 어떤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이냐면, where individuals are at greatest threat during a particular life stage. particular, 특정한, 개체들이 특정한 생애의 스테이지, 단계 동안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이래요. 그때는 막 그냥 포획해가지고 길렀다가 풀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야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그냥 잡아서 포획해가지고 사육해서 길렀다가 나중에 이제 방생하는 거지. 알겠어? 자, 일곱 번째 문장.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urtle eggs may be removed from high-risk locations until after they hatch. 해치라는 게 알에서 부화하다는 뜻이에요. 거북이 알이 제거될 수도 있어요. 고위험 위치로부터 뭐 할 때까지? 거북이 알이 부화한 이후 때까지. 그럼 부화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이야기야.
자, 여덟 번째 문장. This may increase the number of turtles that survive to adulthood. adulthood는 자, 성인이 된 시기예요. 성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숫자를 거북이 어떤 거북이 성체까지 생존하는 거북이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만년 그냥 붙잡아 놓고 안 풀어주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이제 아래서 부화하면 풀어주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다 무슨 없네, 그지? 그럼 다 5번이겠는데? 확인해볼까? 자, crocodile programs have also been successful in protecting eggs and hatchlings. 해칠링이라는 건 아래에서 막 부화한 새끼를 말해요. 해치가 아래에서 부화하다는 뜻이고, 알겠어? 악어 프로그램 또한 성공적이었는데, 자, 악어 알과 부화한 새끼를 보호하는 데 성공적이었대요. Capturing hatchlings, 그러니까 알에서 부화한 새끼를 포획하는데, once they are better equipped to protect themselves. 여기서 once는 접속사로 쓰였고요.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조건의 뜻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원인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대일은 뭔데? hatchlings.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라고. 근데 원인을 잘 봐.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더 잘 준비가 되면 얘를 왜 붙잡아? 놔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면 원인 알에서 부화한 새끼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포획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릴리싱으로 해야지. 얘가 아니겠어. 혼자서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동물원에서 잡아다가 길러요. 됐습니까? 자, 원인, 결과, 인과적 모순이 있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만 확인해 봅시다. 무지 어려웠어. 무지무지 어려웠지. 이게 왜 어려웠냐면, 여기에, 자, 데이가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거야.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은 거지. 여기서 데이는 뭐야? 아래서 부화한 새끼들인데, 아래서 부화한 새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더 잘 되면 풀어줘야 된다고. 알겠어? 이런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35번은 무관한 문장 고르는 거거든? 무관한 문장은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대상이 다른 건지, 의견의 방향성이 반대인지, 또 하나는 원인 결과 관계가 제대로인지.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무관한 문장이 어떤 게 무관한 문장인지 증명해보자. Internet activist Ellie Pariser noticed how online search algorithms encourage our human tendency to grab hold of everything that confirms the beliefs we already hold, while quietly ignoring information that doesn't match those beliefs. 얘들아, 웬만큼 영어 잘하지 않고서는 이 문장 딱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지 못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다시 글을 봐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다시 봐봐. 자, 인터넷 액티비스트 엘리 페리서 노티스트.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건 알겠니? 그다음 how 이하가 전부 노티스의 대상이니까 뭘까? 목적어지? 자, 인터넷 활동가인 이 사람이
알아차렸던 것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건데, 다시, How online search algorithms encourage our human tendency. 여기까지 보이니? 온라인 search algorithms가 다시 주어고, encourages가 다시 동사고, our human tendency가 encourage의 대상, 목적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how,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encourage 하는지를 주목했대요. encourage,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뜻이야. 그지? 좋은 쪽으로 말하면 격려하다, 나쁜 쪽으로 말하면 조장하다. 알겠어? 인간의 성향인데, 어떤 성향이냐면, 이런 성향이야. 여기서부터 투부터 끝까지는 전부 인간의 성향을 꾸며주는 수식어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grab hold of는 무엇을 붙잡다 이런 뜻이야. grab hold of는 everything, 모든 것을 붙잡는 인간의 성향. 뭘 붙잡아? That confirms the beliefs we already hold. confirm이 무슨 뜻이에요? 확인하다라는 뜻이다. 신념, 믿음을 확인하는 모든 것을 붙잡는 인간의 성향이야. 어떤 믿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모든 것을 붙잡는데, while, 여기서 while은 반면에 대조의 뜻입니다. 대조. 자, quietly ignoring information. 조용히 정보를 무시하면서. 무슨 정보를 무시해? That doesn't match those beliefs. 그러한 믿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에 맞지 않는 정보는 조용히 무시하는 인간의 성향이에요. 봤는데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잘 봐. 자, A encourage B 하면 A가 B를 격려하다, 조장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제? A가 B를 응원하는 거야. 그럼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돼. A 때문에 B가 가능한 거야. 알겠어? 그럼 8번. 이 사람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성향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설명한 거야, 지금. 알겠어?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꽉 붙잡는데,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과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성향이야. 너희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사회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 자, 온라인 알고리즘 때문에 확증 편향이 강화가 되는 부분을 주목한 거야. 자, 확증 편향이 뭐야? 이거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맞는 이야기는 믿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맞지 않는 어떤 이야기는 무시하는 성향을 말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수학은 남자들이 잘하지, 여자애들 잘 못해. 이 고정관념이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근데 유빈이가 예를 들어서 여학생인데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 봐봐. 여학생이 수학 잘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유빈이가 수학을 잘하잖아? 쟤는 좀 이상한 애야. 쟤는 좀 무시해. 쟤는 아니야, 쟤는.
이런 성향을 뭐라고 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고리즘 때문에 확증 편향이 강해진다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이야. 그러니까 고1의 지적 수준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장. We set up a so-called filter bubble around ourselves where we are constantly exposed only to that material that we agree with. 자, set up 하면 무슨 뜻이야? 세우다, 설치하다 이런 뜻이지? so-called, 소위 필터 버블이라는 것을 around ourselves, 우리 주변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constantly 끊임없이 exposed, 노출이 되는데 어디에만 노출이 되는 거지? To that material, 그러한 자료, 어떤 자료? 우리가 agree with, 동의하는 자료에만 끊임없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 봐봐. 맨날 내가 보던 것만 계속 나오잖아. 자, 세 번째 문장. We are never challenged. 우리는 절대 도전받지 아니하고. Never giving ourselves the opportunity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절대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간접 목적어, the opportunity, 직접 목적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떤 기회? acknowledge, 인정하다. existence, 존재. diversity, 다양성. difference, 차이점.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Creating a difference that others don't have is a way to succeed in your field, leading to the creation of innovations. A is a way to be. 이게 무슨 뜻이에요? A가 B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A가 B하는 방법이야. 방법, 원인. B가 목적, 결과라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차이를 만드는 것이 당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차이를 만들어야 너 성공할 수 있어. 알고리즘 때문에 확증 편향이 강화된다는 인과관계하고 안 맞죠? 이건 무슨 얘기야? 너 성공하려면 차이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어?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 확증 편향이 강해진다. 우리는 필터 버블 속에 갇혀 살고 있다. 그 얘기가 인과관계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무관한 문장이죠. 인과관계가 안 맞았어. 자, 다섯 번째 문장. In the best case. 자, 최상의 경우에는 we become naive and sheltered. naive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에 빠진 각주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 물정 모르고 보호를 받게 되며 and in the worst, 최악으로는 we become radicalized. radicalize는 과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각주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과격해지는데 with extreme views, 극단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unable to imagine life outside our particular bubble, 우리의 특정한 버블 밖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점.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 The results are disastrous. 결과는 참담한데 intellectual isolation and the real distortion. 지적인 고립과 진짜 왜곡, 진정한 왜곡 that comes with believing that the little world we create for ourselves is the world.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지적인 고립과 왜곡인데 뭘 믿으며 나타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작은 세상이 the world, 유일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고립과 왜곡, 이게 이제 결과인 거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쉬운 문제.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 항상 요약문 잘 보라고 그랬어. 얘들아, 이거 우리말로 무슨 말 들어가 있지 한번 상상해 볼래? 일반 건강과 관련해서 과학의 본질적으로 확실성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A하지 않으며 이것은 미디어가 대중에게 덜 B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이끈.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봐. 일반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과학이 본질적으로 확실성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A하지 않아서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덜 B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대. 우리말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일반 건강과 관련해서 일반 내중에 확실성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과학이 본질적으로 이걸 A하지 않는데, 어? 그래서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덜 B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중들은 확실성에 대한 요구를 해요. 뭐냐, 도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요구를 하는데, 과학이 이걸 맞춰주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디어가 뭐 하는 거야? 비과학적인, 과학적이지, 덜 과학적인 답변을 하는 거지. 그 비과학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지.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 There is often a lot of uncertainty in the realm of science. uncertainty, 불확실성. realm, 영역. 과학의 영역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which the general public finds uncomfortable.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일반 대중들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뭐 이래? 자, 두 번째 문장. They don't want informed guesses. informed guess는 정보에 근거한 추측이래요. 어쨌든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여기서 they는 누구? The general public. 일반 대중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추측을 원하지는 않아요. They want certainties. 일반 대중은요, 확실성을 원해요. That make their lives easier. 자신의 삶을 더 수월하게 만드는 확실성을 원하고요. And science is often unequipped to meet these demands.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과학이. 이러한 요구를 meet, 충족시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A 자리에 무슨 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 meet 들어가야 돼, meet. 충족시키다. In particular, 특히나 the human body is fantastically complex and some scientific answers can never be provided in black or white terms. black or white는 흑백. 자, 양자택일이에요. 뭐 아니면 도. 특히나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몇몇 과학적 대답은 절대로 제공이 될 수가 없는데 양자택일의 말로는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안 돼요? 이거 말할 수가 없다고요, 과학적으로. 자, 네 번째 문제. All this is why the media tends to oversimplify scientific research when presenting it to the public. why 다음엔 항상 결과가 나오죠, 결과?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런 뜻이야. 기억해, because 다음엔 원인, why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미디어는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 oversimplify.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과학적 연구를. 언제?
과학적 연구를 일반 대중들에게 제시할 때, 제공할 때. 알겠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요. 덜, 덜 복잡한 대답을 일반 대중들에게 주는 거지. 맞니? 자, 그들의 시선에서는 그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주고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 요거 their, they 뭘 가리키는지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their eyes, their하고 they는 더 미디어고요. 자, 여기 what they want의 they는 people입니다, people. 미디어의 시선에서 미디어는 단지 사람들에게 뭘 주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고 있을 뿐입니다. 됐어? as opposed to는 뭐뭐한 정반대로 이런 뜻이야. offering more accurate but complex information. 여기 답 나왔네. 그지? 더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정반대. 어떤 정보냐면 that very few people will read or understand. few는 부정의 뜻입니다. 거의 아무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자, 6번 문장. Perfect example of this. 이것의 완벽한 예시는 is how people want definitive answers. definitive, 확정적인 이란 뜻이야. 사람들이 확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방식인 것이다. as to는 무엇에 관하여 about의 뜻이고요.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에 관한 확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방식이 이것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7번 문장.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자, there are no good and bad foods. 좋은 음식도 없고 나쁜 음식도 없습니다. 오히려, rather, food quality exists on a continuum. continuum은 연속체입니다, 연속체. 음식의 품질은 연속체 위에 존재하는 것. meaning that, 그것의 의미는 some foods are better than others.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더 좋다라는 의미예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일반적인 건강과 행복의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행복에 대해 말하자면. 그래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satisfy, meet, 충족시키다. complicated도 복잡한. 자, 이제 마지막. 자, 41번, 42번. 자, 제목, 어휘. 사실 너희들 있잖아. 계속 연습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룬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풀 수 있어야 돼. 이거 못하잖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개박살 날 거야. 진지하게 해야 돼. 자, 이거 중심 내용 파악하고요. 모순 찾으면 돼. 근데, 자, 42번이 뒤에 있긴 하지만 요 문제 풀면 요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순된 걸 먼저 찾고 중심 내용 파악하면 답이 나와요. 보통 보면. 자, 가봅니다. 자, 모순된 말을 찾으시면 돼요. Since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잘라야 되죠? 자, 20세기가 턴한 이후로, 20세기로 전환된 이후로, we've believed in genetic causes of diagnosis, genetic, 유전적인, diagnose, 진단의 유전적 원인에 대해 믿어오고 있습니다. 즉, a theory called genetic determinism. determinism은 결정론이란 뜻이고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을 믿어오고 있어요. 아, 뭐에 관한 이야기다? 뭐에 관한 이야기야?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이론에 관한 이야기야. 대상.
유전자 결정론이 뭐지? 두 번째 문장. Under this model, our genes and subsequent health are determined at birth. 이 모델, 어떤 모델? 유전자 결정론 하에서는 우리의 유전자는 태어날 때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넌 농구 선수, 너는 그냥 병약한 존재, 너는 20살 때 백혈병으로 죽을 거야. 뭐 이런 거. 어? 이런 게 태어날 때 다 결정이 되었다라는 이론이 유전적 결정론이래요. 세 번째 문장. We are destined to inherit certain diseases based on the misfortune of our DNA. destined. 운명이 정해진. 우리는 어떤 질병을 inherit, 물려받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 DNA의 불행에 근거해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요즘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은 이유가 뭐래요? 유전적 원인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환경적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너무 그렇게 막 그냥 우리 애를 막 이런 환경에서 키워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됐나 그렇게 탓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이 유전적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그 배아가 수정될 때 이게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단계가 몇 가지가 누락되거나 그러면 여기 이제 생긴대요. 그런 의미에서 유전적이라는 거지. 아빠, 엄마에게 물려받은 건 아니라. 어쨌든, 자, 네 번째 문장. Genetic determinism doesn't consider. 자, 유전적 결정론은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뭘 생각하지 않냐면, the role of family backgrounds, traumas, habits, or anything else within the environment. 이런 것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무슨 어떤? 다섯 번째 문제. In this dynamic, 이러한 역학, 이러한 역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적 결정론을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역학에서 we are not active participants in our own health and wellness.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안녕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없죠? Why would we be?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왜 이럴까? 자, 첫 번째 문장. If something is predetermined, it is not necessary to look at anything beyond our DNA. 만약, 자, predetermined 하면 미리 결정된 이란 뜻이야. 자, 무언가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자, it 가주어, to look at 진주어. 필요하지 않아. 뭐가? 우리 DNA를 beyond, 넘어서 어떤 것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 DNA만 보면 돼. 무슨 없죠? 자, 여덟 번째 문장. 역적. 역적. The more science has learned about the body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around it. 자, 바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the more simplistic the story becomes. 아까 했던 거지? 원인, 결과야. 자, 인과적으로 모순이 있는지를 잘 봐봐. 생각해보자. 과학이 인간의 몸과 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과학이 많은 걸 알아낼수록 이야기가 더 단순해진다. 단순해진다. 이상하지 않아? 안 단순해질 것 같은데?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지? 약간 의심스럽죠?
자, 9번 문장 봅시다. We are not merely expressions of coding, but products of a remarkable variety of interactions that are both within and outside of our control. 우리는 단지 코딩의 표현인 것이 아니라, 암호화의 표현이 한 게 아니라, 표현인 게 아니라, 놀랄 정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거야. 스토리가 단순한 게 아니네. 그지? 안 단순하네. 복잡하네. 그렇습니까? 어. 자, 그럼. 자, 42번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목. 건강은 우리 손 안에 있지, 우리 유전자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유전적 결정론에 대해서 까는 글이야. 알겠어? 답은 1번이지. 2번. 유전은 인간의 안녕을 강화시키는 해결책이다. 그럼 유전적 결정론이 맞다는 이야기잖아. 3번. How did DNA dominate over environment in biology? dominate는 지배하다라는 뜻이야. DNA가 우리 환경을 지배하는 방식? 환경이 DNA를 지배하겠지. DNA가 환경을 지배한다고 하면 이것도 유전적 결정론의 의미야. 그 다음 4번. 건강을 절대 자신하지 마라. 계속 확인해라. 건강검진의 필요성 이야기 아니죠. 5번. 왜 과학적 혁신은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냐? 자, 과학적 혁신에 따라 우리의 상호작용이 달라진다라는 인과관계 아니죠. 그렇습니까? 음. 여기, 자, 10번, 11번 문장만 빨리 확인하고 마무리할게. 이거 왜 선생님이 다 일일이 설명해 주냐면, 너희들이 그냥 모의고사만 띡 풀고, 그것도 제대로 풀지도 않았지. 솔직히, 어? 띡 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절대 모의고사 실력, 아니 영어 실력이 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형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변형 문제를 풀 때 내용 이해 좀 도와주려고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10번 문장 보세요. Once we see beyond the narrative that genetics are destiny. 아까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조건, 원인의 뜻이라고 그랬지? 만약 뭐뭐 하면 만약 우리가 자, narrative는 이야기야, 이야기. 이야기를 넘어서 본다면 어떤 이야기? 유전학이 운명이라는 걸 유전자가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 건강에 대한 ownership,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1번 문장. This allows us to see how choiceless we once were and empowers us with the ability to create real and lasting change. 자, 여기 this가 가리키는 건 10번 문장이에요. 자, 이것은 첫 번째, 허용한데, 우리가 볼 수 있게 허용한데, 우리가 한때 얼마나 선택권이 없었는지, 이걸 보여주고, 두 번째, empower하면 권한을 부여하다는 뜻이야.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게 해준대. 어떤 능력? To create real and lasting change.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능력을 우리에게 자, 만들어준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넘어서 보란 이야기지.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봐야 된다. 유전적 결정론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라고. 알겠어? 아, 나는 태어났을 때 좀 몸이 약해가지고요. 다 필요 없어. 열심히 노력하면 강해질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